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네, 안녕하세요. 도시락이 봄 개편을 맞아 더 새롭고 더 맛있게 돌아왔습니다. 네, 남도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사실 긴장이 좀 되는데요. 세 분만 믿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네, 도시락의 새로운 식구가 된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저도 이렇게 새단장한 도시락과 함께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꿀잼 남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남도 곳곳의 매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빠짐없이 엄청 좋은 곳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개편 이후에 첫 방송인 만큼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장화선 씨가 또 특별한 여행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답게 스페셜하게 준비했는데요. 요즘 일본 소도시 여행이 유행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자연이 아름다운 이바라키현으로 떠나는 힐링 투어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이야, 일본 여행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바로 꿀잼 남도 시간인데요. 한솔 씨,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여러분 아마 남도 여행을 하려는데 어디로 떠나야 하나 고민이 되는 순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매주마다 남도의 꿀 정보들, 꿀 여행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 주 첫 여행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찾은 꿀잼 여행지는 전남 순천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숲길을 따라 힘차게 여행을 시작해봤는데요. 과연 첫 번째 장소는 어딜까요? 공기 상쾌하고 너무 좋다. 여러분, 순천의 봄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봄에 가장 아름답다는 매화가 핀 사찰에 도착을 했는데요. 과연 매화가 활짝 핀 사찰의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순천 조계산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서남사인데요. 백제시대에 창건한 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만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특히 봄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국보급 매화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정말 기대가 풍성하게 됩니다. 폈네요. 확실히 이 사찰에 오면 분위기가 차분해지니까 저도 절로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매화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는 매화는 대체 어디 펴 있는 거죠? 여기 여쭤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순천의 봄을 느끼려고 하는데요. 아주 귀하고 아주 예쁜 매화가 이곳에 있다는데요. 있죠. 어디에 있어요? 뒤에 가면은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 고매, 아주 오래된 고매가 있는데 홍매화예요. 홍매화요. 물론 백매화도 한 그루 있는데 네. 홍매화가 주예요. 근데 얼마나 예쁘길래 그 천연기념물까지 이렇게 지정이 된 걸까요? 이쁘고 가서 직접 보면 더 좋겠지, 그지? 역시 봐야지 알겠죠. 네. 잘 해봤자. 말해 뭐해. 그럼 오늘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정답이네요.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기대하시고요. 어서 이 홍매화 만나볼까요? 이 매화는 와, 600년이 넘은 매화예요. 지금 이 이 나무가. 매화가요? 이 나무가. 그럼 600년 동안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피고 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가 있는데요. 순천 서남사의 매화는 그중 하나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당시 650년 전에 매화를 심은 한 50여 주 심었다고 하는데 그 매화들을 전부 묶어서 천연기념물 448호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 중에 하나 이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천연기념물인 줄 모르고 네. 거기 앞에 써 있는 그것만 천연기념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고매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여기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곳곳에 피어있는 보물을 만끽하는 사람들,
사실 이맘때면 전국 어디서나 매화가 피지만 천년 고찰과 어우러진 신비스러운 풍경에 다들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주문지 너무 왔다가 예쁘네요. 안 펴갖고 또 다시 이제 연주 왔는데 작년 그때보다는 좀 꽃이 좀 덜하네요. 덜한데 그래도 이쁩니다. 이쁘고 그래도 이런 나이가 많이 먹은 어떤 나무에 가질 꽃이 더더욱 이쁘네. 아니 너무 좋네요. 와이프도 가자 했는데 저도 일 때문에 망설이다가 왔는데 오길 잘했네요. 너무 좋습니다. 꽃도 이쁘고 이 소원 빌면은 올 한 해 뭐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피어있는 모든 꽃이 아름답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남사 매화나무 중에서도 꼭 보고 가야 할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뿌리가 어떤 나무죠? 큰 요 매화가 대표적인 우리 서남매 대표적인 나무. 제일 그러니까 상태가 제일 좋고 제일 크단 말이에요. 전부 홍매화인데 요 나무만 백매예요. 오, 좀 하나만. 다르네요. 네. 지금 보니까. 그것만 백매인데 홍매보다는 그러니까 백매 이 나무가 좀 단단한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좋잖아, 그죠? 네. 원형 그대로 있고. 뿌리도 두껍고 이렇게. 이 나무나 저 앞에 보이는 저것도 같은 나무인데 두 개. 근데 저거 적잖아, 그죠? 네. 같은 시기에 다 이게 심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매가 있네요. 좀 단단하든지 수영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뭔가 다른 그래서 나무들보다 더 웅장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서남사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곳곳을 거니면서 혹시 이 나무도 천연기념물인가? 이 나무도 뭔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600년의 시간을 버텨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워낸 순천 서남매. 이 강인하고도 희망찬 기운을 다들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와, 순천만 국가정원 저 진짜 오랜만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봄날에 오니까 곳곳에 꽃들도 가득하고 막 그 설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언제 와도 좋구만. 그런데 이날따라 무슨 일인지 유독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는데요. 여기 되게 분위기도 막 시끌벅적 화글기차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셔서 저도 모르게 이끌려 왔거든요. 네, 또 그러세요.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올해 순천 미식 주간 행사를 이제 여기서 그 봄 피크닉을 테마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뜻한 봄과 어울리는 행사인 것 같은데 이거 행사에서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디저트 같은 것을 저희 순천 음식을 사서 여기 앞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고요. 먹거리 그리고 빠질 수 또 없죠. 저희 없죠, 로컬 셰프님들이 토크 앤 다이닝이라 해서 직접 음식점에서 팔고 있는 음식을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고 순천 식재료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행사 부스를 따라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가득가득했는데요. 작은 고사리 손으로 이런저런 체험을 하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정말 귀엽더라고요.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색색의 초콜릿으로 만든 도자기인데 어머나. 앙증맞지 않나요? 초콜릿으로 물방울무늬를 만들었는데 재밌었어요. 해보니까 즐겁고 신기하고 모양이 많이 만들어니까 즐거워. 이렇게 잎사귀 부분 있잖아요. 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아서 살짝 이런 체험에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딸기를 이렇게 감싸 찹쌀떡인가요? 네, 딸기 쓰다듬듯이 얼마나 살짝 맛있게요. 쭉, 쭉. 반대도 쭉. 그래서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딸기 하나를 공략해서 그대로 이불을 덮듯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르는 과정을 찹쌀떡 한번 진행을 이불이네요. 해볼게요. 떨려요 지금.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제가 만든 찹쌀떡이거든요. 이야, 꽤 잘 만들었죠? 오, 솜씨 좋으신데요? 잘하셨는데요? 바로 입으로. 우유랑 꿀조합일 것 같습니다. 좋죠. 네, 미간을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찐텐션입니다. 상큼한 딸기랑 쫀득한 그 찹쌀 그리고 이 파당근 맛이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체험하고 저처럼 바로 내 입으로 직행을 해도 좋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해서 내가 직접 순천 가서 만든 거야. 자랑해도 좋겠는데요? 오늘 갖고 오셨겠군요. 한편 실내에서는 특별한 미식 토크쇼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드레시더 같을 때 아까 신맛, 짠맛, 단맛 그리고 오이를 넣는다고 할 때 바로 그 로컬 거기에 셰프와 배도도 함께하는 너무 요리 맛있는 수업입니다. 치즈를 구매하실 수 순천에서 있으시고요. 음식점을 마늘과 운영하는 오일 김가연 만들어서 셰프는 세계 3대 요리 학교를 졸업한 양식 셰프로 화학 조미료 없는 건강한 브런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개발한 방풍나물 알리오 올리오와 차돌박이, 매실장아찌 샐러드를 선보이고 그 맛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퓨전 음식이 저렇게 있군요. 셰프님, 뭔가 모른 그 포스가 느껴집니다. 저도 요리니로서 너무 수업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네네. 우리 지역의 로컬 셰프님이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하고 계시는 요리는 어떤 종류이신 건가요? 양식이지만 식재료는 우리 식재료를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없어요라는 이런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를 이렇게 이용해서 판매하는 요리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하는 것과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요리는 또 다르잖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수업해 보시니까? 가게를 하게 되면은 네. 그 가게를 보고 오게 되는데 이렇게 직접 가까이에서 여기서 메뉴를 만들고 직접 바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시는구나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같이 질문도 해주시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수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연예인을 본 그 파트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식당의 셰프님이셔가지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분인지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자주 가고 파스타 먹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저희가 이게 찾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서 한다고 하셔 토크쇼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야겠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 순천에 살기는 하지만은 네. 순천 이 정원 안에서 이런 또 맛과 관련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하고 그리고 이 또 순천 하면 맛 아닙니까? 맛의 고장인데 맛의 고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같은 시민으로서 대단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스하고 활기찬 봄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었던 순천에서의 시간. 올 봄엔 여러분도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세요. 게다가 순천만 국가정원은 제1호 국가정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특별한 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 딸기 찹쌀떡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맛있어 이따가 보이죠. 준비해 주셨죠? 그럼요. 어떻게? 제 배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이번 봄을 맞아서 개최된 이 미식 축제도요. 지난 7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졌는데요. 그야말로 정취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너무나 즐거운 행사여서 무려 13,000여 명이 이 축제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와, 13,000명이라니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좋은 축제를 놓쳐서 참 아쉽네요. 그렇죠. 이 화선시처럼 아쉬워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꿀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보급 이 매화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순천 서남매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아른아른합니다. 맞아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아름답죠. 실제로 보면 왠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고 정말 신비로운 감정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이 서남매는 우리나라 4대 매화 중 으뜸으로 꼽힙니다. 나이는 가장 많지만 생육 상태와 또 꽃의 빛깔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다가오는 주말 순천으로 봄나들이 계획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봄이라는 계절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장화선 씨가 또 특별한 일본 여행 다녀오셨다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 여행하면은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이런 대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의 일본 여행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 이웃나라 일본.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 여행의 인기에 이미 일본의 대도시는 다 가봤다,
현지인보다 한국인이 많은 여행이 싫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주목해주세요. 일본 소도시만의 고즈넉한 감성을 그대로 담은 이바라키 여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 여행의 첫 관문 이바라키 공항입니다. 이곳은 2010년에 개항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렌터카부터 환전기, 식당과 카페 모두 마련돼 있고요.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도 운항 중입니다. 진짜 좋다. 진짜 너무 좋네요. 자, 이것은 이바라키 현에 있는 그 공항인데. 네. 야, 진짜 그 큰 공항 가면 사람들로 휘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한적하고 너무 좋잖아. 기분 어때요? 저는 오랜만에 일본에 왔는데요. 이 일본만의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나도 설레. 자, 오늘 재미도 골프도 치고 좋은 또 온천도 하고 맛있는 먹거리도 있는 이바라키에서 우리 멋진 여행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가자! 렛츠고! 이바라키현은 도쿄 북동쪽에 있는 간토 지역의 주요 현 중 하나인데요.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차로 1시간 20분, 도쿄에서는 기차로 약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주 3회 청주공항에서 이바라키로 가는 정기편이 취항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소도시를 더 빠르고 편하게 즐기고 올 수 있겠죠? 대도시의 화려함 대신 일본만의 소박한 일상과 여유가 가득한 게 소도시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이바라키의 거리에서 그 매력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절로 막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정말 거리가 고즈넉해요. 햇살도 너무 따뜻하고 꽃도 있고. 이게 좋다. 일본의 그 전통을 그대로 살렸던 그 기와집이네. 와, 아기자기한데요. 이바라키현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와 고풍스러운 멋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곳인데요. 과연 설레는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미식의 나라 일본. 이바라키 또한 산과 바다를 모두 접하고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미식의 고장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방문해볼 맛집은? 이바라키 대표 명물 중 하나는 메밀인데요. 지역에서 수확한 메밀을 이용한 자가제면으로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소바가 완성됩니다. 常陸焼きそばっていうのは茨城県だけのお蕎麦品種です。で、茨城県の全県で今作られてます。で、お蕎麦の業界の方からはすごく評価が高くて、ある意味日本で一番香りの高いお蕎麦って言われてます。 이곳의 대표 메뉴는 메밀 100% 소바와 밀가루 혼합 소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메밀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메밀의 향과 쫄깃한 식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와, 소바가 이렇게 세 종류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좀 다르네. 이게 살짝 연한 면이 메밀 백소로로 만든 면이래요. 제가 이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덜어서 자, 여기서 찌개에 살짝 넣어서 호로록 호로록. 고소할 것 같아요. 담백하니까 계속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런지 씹을수록 정말 고소해요. 식감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정말 풍미가 남달라요. 이번엔 밀가루 혼합 소바를 먹어볼 건데요. 메밀 100% 소바와는 달리 메밀 껍질을 넣어서 더 탄탄한 식감과 진한 색이 특징입니다. 내 입에 요게 맞네. 저도요. 저도 메밀 100%가 취향껏 즐길 수 있네요. 고소해요. 이번에 먹어볼 음식은 이바라키 향토 음식 겐친 소바입니다.
채소들만 넣고 우린 겐친 육수에 메밀면을 담가 먹는 요리인데요. 채소와 곡식이 풍부한 이바라키의 특징을 담은 소바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매력이 있겠어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끄덕끄덕. 아주 잘 먹는다. 아, 참말로. 와, 정말 한국에서는 이런 메밀면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저는 푹 고운 한약재 같은 느낌? 보약국수. 보약이고 보약. 보약, 맞아요. 네, 완전 보약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면을 담궈서 살짝 적셔서 먹으니까 이 메밀향이랑 이 육수 맛이 어우러져서 저는 자꾸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마지막 메뉴는 돼지고기가 올라간 부타 소바인데요. 면에 고기쌈을 싸서 한 입 가득 먹으면 맛있겠죠? 야, 맛있다. 맛있다. 메밀은 소화가 잘 돼서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바라키 맛집 인정합니다. 배도 채웠겠다. 다음 일정은 바로 골프. 이바라키는 골프인들의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현에 있는 골프장만 무려 114개. 골프 마니아들에게 떠오르는 인기 여행지입니다. 간토 지역의 평탄한 지형을 활용한 초급 코스부터 대회가 열리는 토너먼트 코스까지 있어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아유 보니까 굉장히 역사나 또 코스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 난이도도 올랐다 내렸다가 있지만은 이 또 앞홀과 다음 홀을 우리 다음 손님들이 골퍼들이 좀 방해를 받지 않도록 딱 나무가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안전하고 건강한 골프장 같기도 해. 좀 전에 보니까 또 클럽하우스 가서 봤잖아. 어땠어? 클럽 분위기가 되게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워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았어요. 골프는 그런 식으로 치는 거야. 클래식하게, 점잖하게. 우리 한번 쳐볼까? 좋아요. 오, 나이스 샷. 사나샷. 오, 멋있으신데요. 이 멋진 풍경을 보니까 능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야, 나이스! 또 마음이 여유로우면 또 잘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야, 오늘 같이 운동해보니까 어땠어요? 골프 치러 이바라키 또 오고 싶어요. 골프는 이바라키다. 진심이에요, 지금. 생각이 드네요. 자, 말 그대로 자연 환경도 좋고 또 우리 골퍼들이 즐겨하는 그런 아주 편안한 분위기 이곳에 다시 와서 새로운 또 추억을 여러분도 한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화소 씨 표정이 내내 밝습니다. 이제 어디 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골프를 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벌써 이바라키에서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날씨 쌀쌀하네. 밤 되니까 좀 춥다, 그렇죠? 쌀쌀하다. 네. 이곳은 스쿠바 신사 근처 호텔인데요. 오, 따라라라따. 일본 가정집 느낌이 나는 깔끔한 내부에 야경이 가득 비치는 통창까지 소도시만의 소박한 감성이 가득 담겨있지 않나요? 객실 타입도 침대방과 다다미방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와실 형태의 일본 전통식 다다미방을 이용했습니다. 진짜 여기 좋네. 야, 또 여행 이렇게 제대로 침대 두 개 즐기셨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같이 와야 되는데. 어머, 이제서야요?
아침이 밝자마자 찾아간 곳은 숙소의 꼭대기층이었는데요. 이곳에 호텔의 가장 특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머, 바로바로 와. 180도 파노라마 뷰 노천탕인데요. 경치 봐요. 이곳은 과거에 스쿠바산 특산품 가게였는데 2001년 온천을 개발하면서 료칸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이야, 하하.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야, 이바라키까지 한눈에 다 보이네. 야. 노천역과 함께 즐기는 이바라키 전망. 너무 낭만 있지 않나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야, 어제 피로가 싹 풀리겠네요. 이제 운동을 하고 골프 운동을 쓰고 이렇게 온천역을 즐기는데 일본역에서 꼭 해야 할 때 이 온천역이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합니다. 힐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적당해서 우리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한번 세수를 해보자. 어이구 물도 부드럽네. 와, 바람이 너무 좋아요. 의상까지 제대로예요. 이렇게 탁 트인 전경에서 온천을 즐기니까 정말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이에요. 이 한국에서 제가 뭐 강원도 이런 펜션 놀러 간 적 있거든요. 거기서도 물론 즐거웠지만 이 일본의 료칸에서 즐기는 이 온천욕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어제의 피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뒤로 보이는 풍경 너무 예쁘고요. 장관이네요. 파노라마 뷰 노천탕을 잇는 또 다른 뷰 맛집, 스쿠바산인데요. 일본에서 서쪽에는 후지산, 동쪽에는 스쿠바산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일본 100대 명산이라고 해요.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야. 올라가 보자. 아이고 케이블이 저기 있대. 게임을 하늘도 가요? 스쿠바산 정상 부근까지 편하게 올라가는 방법은 케이블카와 로프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기 명소답게 평일인데도 방문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봄, 가을에는 꽃과 단풍을 보기 위해 모이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도도 뭔가 이쁜데요? 와, 애니메이션 같아요. 이 케이블카가 무려 100년이나 됐다고 해요. 올라가는 재미가 있겠어요. 스쿠바산 전망대. 와. (600m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올라올 가치가 충분하네요. 역시 높은 산 오니까 공기는 또 저 밑에보다 다르네. 상쾌하죠. 탁 트인 전망대에서 이바라키현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스쿠바산의 정기를 가득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하면은 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이런 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이바라키 오셔서 새로운 여행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색다른 일본 여행 즐기세요. 자연 속 힐링 여행지를 찾고 계신다면 이식, 골프, 온천 여행까지 다 되는 이바라키현으로 놀러 오세요.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요. 화선 씨가 너무 막 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데려가 주시죠. 네, 같이 메밀부터 온천 그리고 골프까지 부모님과 가기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요즘 골프에 푹 빠져 있거든요. 네, 이바라키의 자연과 함께하는 라운딩.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네, 제가 직접 라운딩을 해보니까요. 왜 골프 여행지로 인기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바라키는 이 겨울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기후변화가 완만해서 사계절 내내 골프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라면 뭐 골린이인 저도 홀인원 한번 노려볼 만한 것 당연하죠.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그 여행지의 접근성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도쿄나 나리타 국제공항과도 가깝다고 하니까 앞으로 제 일본 여행 코스에 저장해둬야겠어요. 맞아요. 다음 주부터는 청주공항에서 이바라키 공항으로 가는 이 직항이 재개되고요. 또 5월부터는 정기편으로 전환해 고정 운항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이바라키 여행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선 씨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바라키 힐링 투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부산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짙은 나무 위에는 봄꽃이 만개하고 푸르른 산과 들에는 향긋한 나물이 얼굴을 내미는 4월의 봄입니다. 오늘은 봄의 맛과 멋을 즐기러 떠나보려는데요. 봄에 떠나는 맛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수줍게 얼굴을 드러낸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더 가벼운 최원준 시인인데요. 반가워요. 봄볕이 따사롭습니다. 저는 지금 섬진강 매화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섬진강 부드러운 바람이 봄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매화는요, 옛부터 아주 많은 맛있는 그런 다양한 보양식 그리고 영양가 높은 음식의 식재료이기도 했지만요. 매화가 주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이 꽃에 대한 뜻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눈 속에서 핀다 해가지고 설중매라 그러죠.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뜻하는 그런 꽃이기도 하고요. 선비들에게는 지조와 절개를 그리고 굳건한 그런 마음의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듯 매화를 시작으로 해서 봄은 꽃과 함께 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진달래, 개나리 등 순서대로 앞다투어 피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봄에는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완연한 봄이 되는 것이죠. 매화가 핀 이 돌담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매화와 봄의 정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매화 동산이라 봐도 되겠는데요. 흘러가는 강물과 매화꽃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봄향기를 가득 안고 핀 매화는 초록빛 들에 하얀 눈을 수놓는데요. 그래서인지 여행객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돌담 골목골목마다요, 이 매화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이 사람 몸을 아주 거의 자지러지게 만드는 아주 그런 기분 좋은 이 발걸음이었습니다. 봄이 완연하게 왔는데요. 이때 몸도 함께 봄을 느끼고자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전령사로 하죠. 봄나물이 우리에게 봄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봄에 봄나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는 봄에서 우리가 느끼는 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봄나물로 만들어낸 음식을 맛을 보러 가도록 하죠. 성큼 찾아온 봄을 눈에 담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입으로 맛볼 차례. 향으로 먹는다고 하는 대나무 통밥부터 취나물이나 고사리처럼 봄향기를 가득 머금은 나물을 보니 이 계절이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푸릇푸릇한 나물 한 상 얼른 맛봐야겠는데요. 봄의 다양한 맛깔과 식감들이 이 한 그릇 안에 있어가지고 봄이 지금 충만합니다. 푸들푸들, 아삭아삭, 쫄깃쫄깃 이 상과 들어있는 모든 나물들이 비빔밥 안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머위입니다. 아주 쓴맛이 돌고 향이 강합니다. 취나물도 아주 산에 있는
푸른 기운이 입에 도는데 그 뒤로는 또 아주 구수한 맛이 또 돕니다. 이 봄나물 중에서도 바로 채취했던 갓 채취한 이 봄나물들은요 인간에게 특히 아주 이 좋은 역할을 인체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뿌리 부분이 빨갛습니다. 빨간 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 부분이 언 땅을 뚫고 이 싹을 틔웠을 때 이 나물들이 이 빨간 발을 달고 올라옵니다. 이 초벌들은요. 그 왜냐하면은 초식 동물들에게 나를 먹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색깔이라고 보면 됩니다. 빨간색을 띠고 있으면은 이 초벌 나물들은요 아주 향이 강하고 쓴맛이 돕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들이 이거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다 하는 그는 자기의 방어 기제에 대한 본능적으로 색깔을 가지고 향을 강하게 뿜어내는 것이죠. 방어 본능에 의한 그 맛이 바로 이 봄나물의 정체성입니다. 봄나물도 알고 먹으니 더 재미있고 맛있는데요. 대나무 향을 머금은 대나무 통밥에 향긋한 나물을 곁들여 먹으니 입안 가득 봄이 찾아옵니다. 봄의 맛과 멋을 제대로 즐긴 하루네요. 움트는 나물 속 봄은 시작된다. 언 땅 뚫고 기지개 켜는 푸새에서부터 헐벗은 나무가지 끝 새순에서부터 그렇게 일시의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봄이다. 이 봄나물은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봄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했던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봄을 맞아 봄나들이 하실 요량이면은 이 근교에서 봄나물 한 상 받아보시고 건강한 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움트는 나물 속 봄은 시작된다. 언 땅 뚫고 기지개 켜는 푸새에서부터 헐벗은 나뭇가지 끝 새순에서부터 그렇게 일시의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봄이다. 살랑살랑 불어온 봄의 선물, 봄나물이었습니다. 야, 역시 봄이 좋긴 좋네요, 진짜. 이 꽃들도 화사하고 먹을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이 봄대음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봄나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이제 나물을 먹을 때마다 하나하나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화선 씨 말이 참 맞는 말인 게 뭐든지 알고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정말 이 입안 가득 봄나물을 딱 먹으면 이 봄 내음이 탁 퍼질 것 같은데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아주 풍부하다고 하니까 이건 뭐 말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몸 안 좋을 때 보약 왜 지어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봄 기운 가득한 봄나물 딱 먹으면 그게 보약인걸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요.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 전남 지부 박영숙 검진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운원의 박영숙 검진관리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반세기가 넘도록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요. 이 건강증진병원이라는 게 일반 병원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반 병원은 질병 치료 중심이고 건강증진병원은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과 상담을 통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이 건강증진병원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또 건강검진이잖아요. 네네네.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은 다 받아야 하는데 저 홀수년생이라 올해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이제 2년마다 문자 오면 역시 내 건강 챙겨주는 건 국가밖에 없다. 그런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때로는 조금 귀찮기도 하거든요. 건강검진은 왜 꼭 좀 받아야 되는 걸까요? 건강검진을 귀찮은 연례 행사로 생각하고 무료로 해주는 국가검진이 별로 검사 항목이 별로 되지 않고 실제로 검진을 그래서 받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병을 미리 알아보고 예방 위해 받는 건강검진, 우리나라만큼 암과 만성질환을 국가가 주도해서 체계적으로 검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양한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해 준 서비스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금 안 받으시면 손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귀찮더라도 꼭 한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가 건강검진은 대사질환을 보는 일반 검진과 암 검진으로 나누는데요. 일반 검진은 혈압, 키, 몸무게 보는 신체 계측과 그다음에 단백뇨를 보는 소변 검사, 그다음에 신장 기능, 간 기능, 당뇨, 고지혈증, 빈혈 이렇게 보는 혈액 검사, 그다음에 흉부 촬영, 구강 검사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만 56세 시형 간염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54세, 60세, 66세는 골다공증 검사인 골밀도 검사가 들어가고요. 암 검진으로는 위암, 대장암, 간암을 보는 소화기계암과 그다음에 유방암과 장ungs암 보는 여성계암, 그다음에 폐암까지 해서 6대암이 국가건강검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요, 이 공통 검사 항목 이외에도 추가로 검사해야 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매번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되곤 하는데요. 성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그런 검사 있을까요? 국가건강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검사 항목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것들은 국가건강검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복부를 보는 상복부 초음파나 경동맥, 갑상선 초음파 그리고 자궁 경부암은 예전부터 그 경부암 검사가 들어있어서 요즘 건강암 중에 그 경부암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난소암이 많이 늘고 있어서 질초음파 등을 검사할 때 같이 추가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흡연하시는 분이나 또 연기에 많이 노출되는 흡연하지 않는 여성분이어도 저설량 흉부 CT랑 같이 검사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그중에 저는 내시경 좋아해가지고 매번 받을 때 위아래 한 번씩 꼭 봤거든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도 또 다른 검사 항목들이 있다고요. 네, 20, 30대에는 증상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암들을 볼 수 있는 위암이나 갑상선, 그다음에 유방 초음파 같은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에는 30대 했던 검사에 대장 내시경이나 상복부 초음파, 그다음에 50대에는 40대 했던 검사에 비해서 그 경동맥 초음파나 골다공증 검사를 폐경기 정도 여자분들은 골밀도를 볼 수 있는 그 골다공증 검사를 보면 좋겠고요. 60대에는 그 혈관 질환을 볼 수 있는 관상동맥 CT나 MRI, MRA, 남자분들은 전립선 초음파나 전립선 암 표지자.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러한 검사들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엄청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 정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치매 관련 관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치매와 관련된 검사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혹시 협회에서도 검사가 가능한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 노인성 그 치매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 질환에 대한 검사도 필요한데요. 뇌 MRI나 CT를 통해 예방 및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또 정신 건강이 나빠지기 좋은 시기이므로 우울증 검사나 심리 검사 등도 함께 같이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올해는 저도 꼭 건강검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건강검진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은 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진은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검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건강검진하기 딱 좋은 날이군요. 뿐만 아니라 저는 좀 이런 말도 함께 생각이 납니다. 이 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꼭 잘 기억해서 모두들 건강검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퀴즈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도시락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코너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락 퀴즈 나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미식, 온천, 골프 맛집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저희가 객관식으로 보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이자카야, 2번 이바라키, 3번 이치로입니다. 저희가 힌트를 한번 또 드려보겠는데요. 네. 먼저 보기 1번 이자카야, 2번 이바라키, 3번 이치로인데요. 이 봄이 좋잖아요. 네. 봄이 좋으니까 이봐 이거 먹을 거 많은 거 봐. 이봐 이 꽃 좀 봐 하면서 좀 이봐 하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번 이자카야, 2번 이바라키, 3번 이치로입니다. 네, 어디에 남기면 되죠? 네, KBC 도시락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저희가 호텔 숙박권 쏘겠습니다. 이봐 너무 좋은데요. 야, 이봐. 네, 이렇게 쉬운데 호텔 숙박권 당첨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니 여러분도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네, 많이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도시락으로 찾아올게요. 금요일 저녁엔 도시락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도시락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남원 스위트 호텔에서 상품을 드립니다.